그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거 뭐냐?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 전략핵은 함부로 쏠 수가 없잖아요. 잘못 눌러갖고 미국이나 일본에 떨어지면은 바로 보복이 날아오고 자기 견딜 수 없는데 이제 우리 남한에다가 쏠 수 있는 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멀리 보내는 거는 탄도 미사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큰 핵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략핵 이런 거를 그것을 날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까지 가려 그런다고 뭐 1000km가 돼야 된다든지 괌까지 가려 그러면 또 뭐 5천 6천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사거리가 미국 전역까지 가도록 다 개발이 끝났어요. 화성 17, 화성 18 이게 15,000km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 미국 본토 전체가 다 사정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뭐냐? 남한에다가도 이제 핵을 쏠 수 있는. 북한이 처음에 핵을 개발하면서 우리 많은 또 일부 그 정치인들이 그래서 한쪽에서 야 북한이 핵 개발하면 안 되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야 그게 우리한테 쏠 게 아니잖아. 다른 나라에 쏠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북한이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장거리 날아갈 탄도 미사일을 이제 뭐 사거리가 다 닿으니까 성능을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거 뭐냐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 전략핵은 함부로 쏠 수가 없잖아요. 잘못 눌러갖고 미국이나 일본에 떨어지면은 바로 보복이 날아오고 자기 견딜 수 없는데 이제 우리 남한에다가 쏠 수 있는 거. 남한에다 쏠라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핵을 보내려 그러면은 추진체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화성 17, 18 하는 멀리 가는 걸 했는데 그거 갖고 우리 한반도에는 쓸 수가 없거든. 너무 멀리 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무슨 방사포라든지 작은 그런 그 미사일을 개발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만한 전략 핵을 실을 수 없으니까 요걸 작게 만들어갖고 작게 만들어서 이 전술핵으로 쓰려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짧게는 뭐 300km부터 시작해갖고 15,000km까지 우리나라 전체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걱정하는 것은 잠수함에 탑재하는 그 핵 미사일을 개발해갖고 오면은 이거는 사거리와 무관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어디 포항 앞쪽에 와 있다가 거기서 쏴도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이 그 한미일의 어떤 잠수함 방어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해갖고 미국 어디 LA 시애틀 앞에 가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거리와 무관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뭐 그것은 개발이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없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방사청장이 국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아이언돔 같은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전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데 제일 위에 사거리 제일 위에 고도가 높은 데에는 에로 미사일이라고 에로 지대공 미사일이라 그래갖고 뭐 60km 이상 고도에서 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비드 슬링이라 그래갖고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이 돌려갖고 골리앗을 했던 그거 해갖고 이제 다윗 슬링 그게 이제 개발이 돼서 중고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저고도에 이제 방어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왜 국경을 그냥 같이 맞대고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시도 때도 없이 박격포 쏘고 로켓인데 이제 유도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걸 쏘고 그러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사실은 이제 아이언돔이거든요. 그래 아이언돔은 저 위에 높게 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뭐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뭐 거리로 따지면은 뭐 항공기 같으면 한 10km. 일반 뭐 박격포탄이나 로켓포 같으면 한 7km까지 이렇게 쏴갖고 이제 맞추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지 뉴스 시간에 봤던 하마스가 빠바방 쐈을 때 올라가갖고 폭죽 터지듯이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아이언돔인데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나면은 북한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 예, 그걸 갖고 한 시간에 뭐 16,000발의 포탄을 쏟아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029년까지 그것을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뭐 처음에 이제 아이언돔을 그러면은 도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우리 독자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2029년까지 이제 실전 배치하는 걸로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는 그냥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장사정포 요격 체계. 예, 영어로 하면 뭐 LAMD, 예,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그래고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됐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북한의 장사정포 16,000발을 다 그건 아니고요. 예. 모든 것을 다 막는다는 거는 안 막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그냥 모기장처럼 쫙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10기 정도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위치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중요한 데를 먼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쐈는데 그래서 하마스가 예를 들어 박격포탄이나 로켓을 쐈다. 그래서 레이더가 해보니까 얘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야 이게 허공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안 쏜다는 거죠. 포탄 아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군부대로 온다든지 어떤 밀집된 시설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이 수도권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요격 체계를 이제 배치를 하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하는데 해도 100% 막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전쟁하는데 사실 그 안타깝지만은 피해를 전혀 안 입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아이언돔과 같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지금 우리도 2029년을 목표로 해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북한이 공격하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밥 먹다가 야 공격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동네에서 그 무슨 뭐 저기 싸움을 한다 우리가 과거에 예. 어렸을 때 옆 동네하고 막 우리 때는 뭐 서로 막 그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누구하고 싸운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진 않거든. 나름대로 예. 내가 왼쪽을 갖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그 전쟁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려 그러면은 저 후방에 있던 물자나 뭐 이런 것 무기체계 같은 게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것을 미국 위성이 속속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 하루 종일. 또 그것을 우리가 전자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 위성을 지금 5개를 써 올리겠다는 거아니에요. 그게 올라가면은 지금 2개밖에 안 올라갔지만 다 5개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 종일 북한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움직이네 저거 이렇게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군하고 우리 한국한테 워닝을 주는 거죠. 경고를 해갖고 야 전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후방에 있던 많은 병력들을 70~80%를 전부 전방으로 지금 추진해 놓은 거예요. 최대한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됐든 무전이 됐든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미국이 다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듣고 또 우리가 백두, 금강 이런 정찰기를 갖고 다 이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갑자기 확 들어오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어렵지만은 선제 타격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을 도발할 징후가 진짜 명확하다. 그 사실 그 명확한 게 그럼 뭐냐? 이런 또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 지도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명확하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핵 미사일을 쏘기 전에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뭐 다 떠나서 북한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상대방을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쟁할 때 제일 전쟁 초기에 가장 중요한 군이 어느 군이겠는가? 육해 공군 해병대 중에 공군이잖아요, 공군. 왜? 공군이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도 갖고 있는 뭐 스커드 미사일 여러 미사일을 갖고 방사포를 갖고
우리 이제 공군 비행장 그런 데를 제일 먼저 타격하지 않겠는가. 제가 만약에 전쟁 지도부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전쟁을 기획할 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전쟁 지도부가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룡대 뭐 이런 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미군인데 여기에 지금 한 3만 명 있는 미군도 지금 눈에 가시인데 전쟁 나면은 일본, 괌,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괌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도 만들어 놓고 일본까지 야 괌에서 지금 미군이 움직인다 이게 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어쨌든 그런 걸 뚫고 미군이 유엔군이 들어오면은 지금 어디로 들어오느냐? 부산이나 광양이나 뭐 평택 이런 데 항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북한이 제일 먼저 때릴 수 있는 타격 지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를 먼저 때려서 우리를 이제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이제 공군을 못 움직이게 해갖고 소위 이제 제공권을 확보해서 육군하고 해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공권을 갖지 못하면은 육군 해군이 못 움직이거든요. 아무래도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건데 북한은 전쟁 물자도 적지만은 6.25 때 그 6월 25일 날 공격을 해갖고 8월 15일 날 부산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낙동강을 못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 쓰라림을 받기 때문에 야야야 속전속결이다 무조건 짧은 단기간 내에 빠바바박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속전속결로 밀고 이제 본인들이 평상시 연구했던 뭐 문산이 됐든 포천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중요한 거는 그 내려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만큼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많다 그러잖아요. 별도로 이게 우리 육해 공군 하듯이 별도로 이제 특수군이 편성돼 있다고 할 정도로 많으니까 그 특수군들이 갖고 있는 무슨 뭐 날아오는 장비가 뭐 글라이드가 형편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명만 들어와서 우리 후방을 휩쓸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제 병력 자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군대 더 줄여라, 육군 더 줄여라. 그리고 지금 해안 경계도 육군이 하고 있는데 이거 경찰로 넘겨라 그러는데 원래 해안 경계는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경찰도 지금 사람이 없잖아. 옛날 뭐 전투 경찰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럼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병력이 없으니까 육군을 전부 모아갖고 북한군만 직접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경찰에서도 체크가 안 되는데 간첩이 총 하나 들고 저 어디 부산쯤 들어와서 난리치면은 이거는 뭐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시가 돼갖고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몇몇 군대에서 특작부대가 들어와서 난리친다. 큰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단기 속전속결로 오면서 후방에는 그 전에 특작부대. 그래서 이제 특작부대와 내려오는 사람들 배합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밀고 내려오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레이더로 대포병 레이더로 북한의 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지금 또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비행기가 떠갖고 다 자기의 임무가 주어져 있을 테니까 대포병 사격을 해갖고 첫 번 사격하고 북한의 포나 그 방사포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이제 많이 그 파괴시켜 버리면은 16,000발이라는 것이 1시간 동안 오는 건데 북한의 그 170mm 자주포라든지 240mm 방사포 같은 것들이 1시간 내내 막 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자주포는 뭐 5분에 한두 발 쏠까 말까 이러기 때문에 방사포는 순식간에 날아오는 거지만은 그것도 한 번 쏘고 나면 다시 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두 번째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대포병 사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16,000발이 이제 올리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그렇게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한미 동맹 그다음 유엔군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유엔군이 있으면은 그 유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자동으로 다 다시 병력을 지금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병력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들어올 테니까 거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최초의
북한이 공격을 했다. 그럼 일단은 미국에 본토 올라가면 시간도 걸리고 이래 하니까 일본하고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들 뭐 항공기나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 같은 걸 해갖고 이제 일단은 응급조치 같은 걸 하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미 본토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몇 달 동안 걸쳐갖고 순차적으로 쫙 이제 이렇게 와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면은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거만 한 서너 개 포함해갖고 해군만 해도 뭐 한 160척 정도 되고 공군은 이제 그 전폭기라든지 전투기 포함해 한 2천여 대가 날아오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병력이 미국에서 오는 게 현재 우리가 현재 48만이 현역이 48만 미국에서 오는 미군이 69만이에요. 69만 다 오면은 이거 와갖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격 작전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글쎄 뭐 제일 좋은 건 우리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제가 어디 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핵 관련된 그런 그 뉴스나 영상에 보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가져야 되는데 현실성이 이제 좀 없지 않는가. 당장 그걸 우리가 갖게 됐으면은 북한이 지금 저 못 살고 원래 못 살았지만은 과거보다 점점 더 못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기 때문이죠. 그 대북 제재를 왜 받는 거예요? 핵 개발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대북 제재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NPT 탈퇴해야 되는 거지. NPT라는 것이 결국은 핵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으로만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인 그건데 그럼 탈퇴를 해야 되고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야 개발해 보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북한과 같이 우리가 무역을 못 하는데 우리는 북한보다가 더 수출 지향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럼 경제가 무너지면은 북한 주민들만큼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마음이 우리 모든 국민이 돼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NPT 탈퇴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여권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데 다 그냥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면 이제 못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우라늄이나 이런 걸 뭐 원자력 관련된 물질을 갖고 들어와 갖고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 이게 다 그 원자력 관련된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통제가 되면은 발전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 안 되잖아요. 밤중에 지금 위성에서 찍은 거 보면 북한이 전기가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평양 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돼갖고 야야 대한민국 야 저 북한 김정은이 가진 거 그 핵 동결 인정하고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럼 우리 개발할 수 있겠죠. 뭐 우리 능력이 될 테니까 그러면 뭐 연료 그 원료나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뭐 대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핵을 개발했어. 핵을 딱 가졌어요 이제 이거 어디 갖다 놓으면 될까요? 난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다 보고 위탁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답을 주시는 분은 나는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쓴 폐연료병이 꽉 차갖고 그거 버리는 그 짓는다 그러는데도 방패장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핵폭탄을 지금 어디다가 보관할까 개발을 했는데 이걸 과연 신논현역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지 용산역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지 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놓고 개발을 시작해야지 진짜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은 지금 핵폭탄만 한 6천억이 되고 배치된 게 뭐 한 1,500,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매번 관리해야 되거든요. 치환해갖고 녹슬지 않도록 환기시키고 말이죠. 1년에 58조씩 들어가요. 미국. 우리 국방 예산이 지금 60조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미국처럼 많이 개발하지 않고 북한이 지금 100개 갖고 있다. 우리 100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핵을 개발했어.
이거 어디 놔둘 거야 이거. 지금 전술핵 옛날에 이제 있던 것도 다 가져가고 그거 다시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대로 놔뒀으면 모르는데 나갔던 걸 다시 갖고 왔어 그래. 전술핵 배치하자 그러는 분들이 미국 가서 얻어 갖고 왔어요. 어디 놔둘 거야 이거를. 우리가 사드 배치될 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지난주에 마트에 가갖고 성주 참외 파시는 분들, 그 아마 성주에서 오신 분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거 먹어도 돼요? 제가 물어봤다니까. 그 사드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난리들 치셨는데 그거 그렇게 바람잡고 잘못 호도했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 없는 사드를 배치할 때도 우리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갖고 배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났는데 하물며 핵을 개발해 갖고 이걸 어디다 놔둘 건가? 난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로 돌아가 보면은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걸 발령을 해갖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깡패처럼. 그런데 핵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겠다. 아마 북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결사반대할 거예요. 중국이.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보수 정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수 정부가 있을 때는 핵을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서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정부 또 일부 시민 단체 원자력도 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겠다 해갖고 뭐 물질도 개발하고 이만한 핵 중에서 절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다른 진보 정권이 들어와갖고 계속 할까요? 원자력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좀 우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개발이 완료됐을 때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가부터 우리는 먼저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핵을 개발해도 하늘에다 띄워놓든지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옛날 프랑스나 인도가 핵 개발할 때 눈 한쪽 감아줬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가장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